우리 행성만이 극한 기상 현상에 시달리는 태양계의 유일한 천체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행성들에서는 외계 소용돌이, 기하학적으로 이상한 형태의 사이클론, 그리고 어떤 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엄청난 폭풍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표면에서는 아주 드물게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토네이도가 형성되어 별의 표면에서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이 토네이도들은 바람이 아니라 때로는 태양 대기의 강한 자기장에 의해 소용돌이 치며 움직입니다. 이러한 토네이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크기에 이를 수 있는지 실감하기 위해 지구의 크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별과 그 분노의 폭발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주로 우리 태양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놀라운 기상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는 순서로 진행하기보다는 점점 더 기상천외한 현상들로 올라가 볼 텐데요. 우선 폭풍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4개의 행성, 즉 4개의 가스 거대 행성부터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목성을 관찰해 보면 행성의 표면이 끊임없는 소용돌이의 무대임을 거의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 보이저 1호가 접근하면서 촬영한 타임랩스 영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목성의 대기에는 수백 개의 소용돌이, 사이클론, 그리고 반사이클론이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 잠시 지구를 목성 옆에 같은 비율로 놓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지구의 사이클론은 지름이 500km에서 1000km 정도이고 대기 중에서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지속됩니다. 반면에 목성에서는 소용돌이의 크기가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지속기간도 수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사이클론 시스템을 이러한 소용돌이와 비교하는 데에는 곧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목성에서는 소용돌이 형태의 약 90%가 고기압 지역인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 즉 고기압성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들은 거의 평생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위도를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이 소용돌이들이 만나면 더 큰 집합체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구조물들을 표면에서 관찰한 이래로 그들의 수명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름이 1000km에서 6000km 사이인 소용돌이들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가장 거대한 것들은 너무 오래되어 이 폭풍들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적점은 최소한 1831년부터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 해에 그려진 그림에서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적점은 아마도 1660년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적점의 가장자리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 바람이 시속 600km에 달하는 속도로 으르렁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기록된 사이클론의 최대 풍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 폭풍이 계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지구 시간으로 4일 밤마다 행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보면 이 구조가 단순한 표면의 교란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파장의 빛을 분석해보면 대적반이 대기의 표면 아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소용돌이가 목성 내부 약 300km 깊이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폭풍이 수세기 동안 목성에서 맹위를 떨쳤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넘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보이저 1호 탐사선 이 목성 근처를 통과했을 때 대적반의 지름은 지구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지구보다 1.3배 더 넓을 뿐이며 앞으로 수십 년 또는 몇 세기 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반사이클론을 흡수해서 다시 색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적점에서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바람 통로에서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 세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빠르게 합쳐져 오늘날 목성 표면에서 두 번째로 큰 폭풍인 오벌 BA가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 가스 행성의 극지방에서도 거대한 소용돌이들이 이상하게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사이클론 크기를 함께 보여드리면 관측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북극에 위치한 소용돌이는 폭이 4000km에 달하며 비슷한 크기의 8개의 사이클론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들이 모여 거의 완벽한 팔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남극에는 지름이 5,800km에 달하는 사이클론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에는 비슷한 크기의 5개의 소용돌이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16년 주노 탐사선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적외선 영역에서는 남극에 자리 잡은 6개의 저기압 시스템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크기가 지구의 절반만큼이나 큽니다. 이 이미지에서 노란색은 약 13도씨 정도의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어두운 색은 약 83도씨 정도의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극서용돌이의 중심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는 약 350km/s에 달하는 바람의 회전 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주노 탐사선이 7개월 동안 관측한 결과 이러한 극지 폭풍 시스템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앞으로 이들이 합쳐질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성의 적도 근처에서는 겉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던 구조들이 수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가라앉거나 사라지거나 합쳐지는 현상이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확실히 목성의 표면은 마치 물감을 너무 많이 흘린 듯한 소용돌이치고 역동적인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목성의 표면 움직임을 목성일 기준 24날, 즉 지구 시간으로 약 10일 동안 타임랩스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스거인인 목성이 약 10시간 만에 자전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곳의 구름층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소용돌이와는 달리 목성에는 표면에서 며칠 이상 지속되지 않는 폭풍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더 따뜻하고 건조한 광배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폭풍우들은 때때로 1000km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며 거의 항상 초록빛 번개와 함께 나타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성에서는 15, 17년마다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폭풍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개의 폭풍우가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수직으로 뻗는 모습이 더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들은 행성의 평균 표면보다 100km나 높이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너무 먼 거리에서 촬영되어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수소, 헬륨, 암모니아의 소용돌이치는 바다는 수많은 봉우리와 심연, 거대한 능선과 계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술적 표현과는 달리 대적점은 주변 구름의 평균 높이보다 8km 나높이 솟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목성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행성의 평균 높이보다 가장 깊고 낮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가장 밝은 부분은 구름이 매우 높은 고도로 솟아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극지방, 이 파장대에서 흰색으로 변한 대적점, 적도띠, 그리고 수많은 작은 대류성 폭풍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준호가 극지 소용돌이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목성 대기에서 가장 뜨겁고 깊이 묻혀있는 지역과 우주 방향으로 솟아오르는 더 차가운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목성은 전혀 매끄럽지 않으며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 팀들은 정말로 매혹적인 이 지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도는 소용돌이와 다른 구름 시스템들이 행성의 평균 높이 위로 얼마나 솟아올라 있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목성과 그 지형을 잠시 뒤로하고 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고리의 거대 행성인 토성의 대기 교란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균일하고 의유빛 흰색의 표면 아래에는 복잡한 역학과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표면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토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토성에 1년에 한 번, 즉 지구 시간으로 평균 30년에 한 번씩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단 몇 주 만에 대백반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주기적 폭풍이 형성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폭풍은 보통 지구 시간으로 약 3년 동안 표면을 머무르며 그 크기가 30만 킬로미터를 넘어서 결국 행성 전체를 완전히 둘러쌀 정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우 높은 고도의 일부 구름 꼭대기에서는 강풍이 시속 거의 1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토성은 또한 극지방에 인상적인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용돌이들은 기묘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약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가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입니다. 육각형 내부에서는 더 작은 소용돌이들이 계속 생기며 그 거대한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약 3,500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허리케인보다 2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1980년대에 처음 관측된 이후 이 육각형은 약 10시간 조금 넘게 자전하면서 과학계에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파장으로 관측했을 때 소용돌이의 중심에 눈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우리 지구의 사이클론보다 약 50배나 더 큰 정지에 있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시속 50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는 이 폭풍은 주변의 더 밝은 구름보다 약 50km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적점과 마찬가지로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행성의 대기 속 수백 킬로미터 깊이까지 파고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육각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마저도 변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2013년에 자연색으로 관측된 모습과 2017년의 모습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계절 변화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름 동안 점점 더 많은 태양광선이 이 위도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이 이 누런 색깔의 원인이 되는 탄화수소 구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구에서 구름이 특별히 대칭적인 무늬 없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렇게 각진 기하학적 형태의 소용돌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균일하고 우리보다 100배나 적은 태양빛을 받으며 사방이 트여 있고 지형의 기복이 없는 세계에서는 허리케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행성의 자전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 이 허리케인들은 수소와 헬륨의 흐름, 그리고 내부의 초음속 바람을 먹이로 삼아 완벽한 대칭의 기하학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단순히 물과 글리세롤을 섞은 용액을 천천히 회전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묘한 기하학적 형태 중 상당수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성의 또 다른 특징은 폭풍의 길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폭풍과 천둥 번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드래곤 폭풍이 발생합니다. 드래곤 폭풍은 토성 표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기 폭풍으로 행성 대기의 깊은 층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탐사선들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번개보다 1만 배나 더 강력한 번개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개들은 구름 내부, 표면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 강력한 전파 신호를 포착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거대 행성은 현재 태양계에서 관측된 가장 긴 폭풍의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약 8개월 동안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목성과 토성 표면에서 그렇게 많은 이상한 현상들을 본 후에는 가스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흥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행성들은 거의 탐사되지 않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매우 어려워 이미지가 거의 없으며 알려진 것은 바람이 매우 세다는 점뿐입니다. 이들 행성 중 첫 번째인 천왕성에서는 적외선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반기압성 소용돌이가 존재하며 이 소용돌이들은 계절 주기에 따라 세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반점들이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크기의 비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지구의 크기를 천왕성 옆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왕성은 목성보다 태양에서 6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시속 2,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음속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근접 비행했을 때 해왕성에는 우리 지구만큼이나 넓은 거대한 어두운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과 뒤를 따라가는 곳에는 메탄 결정으로 이루어진 흰 구름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거대 행성의 더 남쪽에는 마법사의 눈이라고 시적으로 불린 소용돌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탐사선이 지나간 지 5년 후인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해왕성을 관측했을 때 두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왕성에서는 대규모 폭풍이 표면에 2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표면에 새롭게 나타난 점은 4개뿐이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해왕성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파란색을 유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왕성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태양빛의 0.1%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규모의 구름 형성은 태양의 활동에 의해 밀접하게 좌우되는 믿음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왕성의 구름층은 태양이 겪는 11년 주기와 거의 완벽하게 유치하는 주기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푸른 거대 행성을 떠나 절대적으로 거대한 먼지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붉은 행성의 표면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 자체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도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강한 고도바람 덕분에 이 폭풍이 실어 나르는 입자들 중 일부는 매우 먼 거리까지 이동해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폭풍 자체가 항상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화성에서는 이런 폭풍이 행성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매년 붉은 행성에서는 우리 대륙만큼 넓은 지역을 뒤덮는 먼지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성연으로 평균 3년마다 이런 지역적인 폭풍 중 하나가 변해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 거대한 규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는 2001년 6월에 관측된 붉은 행성이고 한 달 뒤에는 행성 전체를 뒤덮는 먼지 폭풍에 휩싸인 같은 행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성 전체를 뒤덮는 폭풍 속에서는 바람이 시속 1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지상 대기압은 지구의 대기압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은 탈크와 비슷한 아주 미세한 먼지들만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대기가 극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른 먼지들은 몇 주 동안 대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표면에서 햇빛을 차단할 정도입니다. 이 이미지는 2016년에 오퍼튜니티 로버가 촬영한 것으로 오퍼튜니티가 있던 폭풍이 대기를 먼지로 가득 채우면서 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맨 오른쪽 최대치에서는 태양광의 단 1%만이 지면에 도달합니다. 약 10년 후인 2018년 애 같은 로버가 3,5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이는 행성 전체 표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늘은 몇 주 동안 계속 흐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버는 마지막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로버는 충전을 태양광 패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결국 로봇을 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14년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뒤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행성의 표면에서는 훨씬 더 사소하지만 똑같이 매혹적인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바로 먼지 악마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소용돌이들은 우리 지구 표면을 정기적으로 휩쓰는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차이점은 이들이 화성에 있다는 것과 훨씬 더 자주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3배나 더 크다는 점입니다. 관측된 것 중 가장 큰 먼지 악마는 거의 8km에 달하는 높이에 이르렀고 화성의 하늘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먼지 악마는 붉은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에서 관측된 것으로 폭이 30m에 달하고 지상에서 약 800m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부 먼지 악마는 탐사 로버의 경로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소용돌이 바람이 로버의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 일부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지 악마가 붉은 행성 표면을 지나간 흔적은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몇 달 동안 관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 악마가 지면에 쌓인 먼지를 휘저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궤도에서 보면 먼지 악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통로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가 먼지 악마가 태어나 살고 화성 표면을 마모하며 사라지는 곳입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미지는 화질은 별로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움은 그만큼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1999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클론이 아니며 회전하지 않아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극지저기압으로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거의 300km에 달하는 거대한 눈을 중심으로 구름띠가 감겨 있으며
유럽의 절반을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극지 폭풍과 달리 이 구조는 그만한 위력이 없습니다. 화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런 거대한 구름이 고위도 지역에서 해가 뜰 때 몇 시간 만에 형성되었다가 오후가 되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999년 허블 망원경이 이 사진을 찍은 후 불과 6시간 만에 두 번째 사진을 촬영했을 때 구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볼 수 있는 기상현상 중 이상한 현상들을 다룬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극한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금성은 진정한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우선 이곳의 대기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통제할 수 없는 온실 효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적도든 극지방이든 상관없이 온도가 항상 약 465도씨에 이릅니다. 그래서 1969년에 금성 대기권에 진입했던 소련의 베네라 5호 탐사선, 이 아직 고도 18km에 있었을 때 교신이 끊긴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장갑된 베네라 13호는 표면에 착륙한 후 압도적이고 뜨거운 대기 속에서 2시간 7분 동안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몇 장의 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완전히 기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서는 밤도 극지방과의 근접성도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고도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성의 최고봉인 스카디산 정상, 즉 행성의 평균 반지름에서 1700m 위에서는 기온이 약 38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기압은 우리 지구의 해수면 기압보다 44배나 높습니다. 이것이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도에서는 아주 특별한 눈, 즉 중금속 눈이 정기적으로 내린다고 생각됩니다. 이 눈은 황화철과 납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성의 풍경이 얼마나 기이한지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 주제로 전체 에피소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성의 놀라운 바람의 움직임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금성에는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한 구조가 생깁니다. 행성의 두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이중눈을 가진 소용돌이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폭풍들의 기원은 그 크기가 유럽 대륙만 한데 대기가 행성 자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금성의 자전은 매우 느립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반면에 금성 상층 대기는 시속 400km로 빠르게 움직여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금성의 대기는 표면보다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속도 차이가 바로 극지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기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된 이 이미지들을 보면 대기의 상층 아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구름 구조의 복잡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 대기 상층에서 일어납니다. à environ 30 km de la surface. 이러한 대기 상층에서는 번개가 치고 부식성이 강한 황산비가 내리지만 극심한 온도 때문에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모두 징발해버립니다.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이런 악몽 같은 광경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자면 이러한 뇌우 구름들이 금성의 대기가 빛을 매우 잘 반사하게 만들어서 금성을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 만든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 다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마무리할 곳이 바로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위성인 달에는 대기가 없으니 어떤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에서는 번개가 정기적으로 관측되어 왔으며 이는 수세기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달 표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러한 빛의 섬광 현상은 달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사례는 11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될 영상은 한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운 좋게도 이러한 번개 중 하나를 포착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개들은 대부분 실제 번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광들은 실제로 거의 항상 아주 작은 운석들이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빛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종류의 현상이 보고되면
달 표면 사진에서 최근에 생긴 작은 충돌구의 흔적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삼광의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분화구 근처에서의 가스 방출이나 달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 방전 등 여러 가설들 중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산을 챙겨 나가실 때 목성의 폭풍, 토성의 육각형, 그리고 달의 번개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심해 평원에서 포착된 작은 토네이도와 함께 여러분을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행성의 바다 4,000m 깊이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양의 표면을 탐험하고 싶다면 이쪽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지옥에 빠져보고 싶다면 이쪽입니다. 저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